네, 먼저 쌀죽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이제 믹서기로 한번 쌀을 갈아서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쌀죽을 만들고 있는데요. 일단 저는 일반 쌀이랑 그리고 잡곡, 요 쿠팡에서 구매한 잡곡이랑 한 7대3, 6대4 비율로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. 제가 점심 저녁 두 끼에 총 이틀치 4끼를 한 번에 만들 거예요. 그럼 한 120g 정도 쌀을 담으면 한 4끼가 충분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120g을 담았고 이렇게 물을 담아서 한 40분, 50분 정도 쌀을 불려줍니다. 네, 이렇게 40분 이상 저는 쌀을 불렸고요. 요거를 한번 믹서기로 살짝 갈아볼게요. 아무래도 잡곡 같은 경우는 약간 입자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 20초 정도 갈고 나서 쌀죽을 만드는 것 같아요. 처음 초기 때는 거의 30-40초 되게 오래 갈았어요. 거의 입자가 안 보일 정도로. 근데 중기 7개월 넘어서는 그래도 약간 보시는 것처럼 입자가 있죠. 입자가 있는 쌀가루로 이제 주려고 계속 입자를 늘리다 보니까 뭐 40초를 갈았다면 30초, 20초, 10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단위를 줄일 계획이에요. 요거를 4배죽을 만들어야 되니까 쌀을 붓고 아까 120g이었잖아요. 그러면 물은 한 480 정도 넣으시면 4배죽이 완성입니다. 네, 이렇게 4배죽 쌀죽이 완성되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삼색 채소를 이용한 반찬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네, 저는 일단 유주가 자주 먹는, 좋아하는 당근이랑 그리고 브로콜리 반찬, 그리고 청경채를 살까 시금치를 살까 하다가 시금치를 안 먹여본 것 같아가지고 시금치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잘 자른 시금치, 브로콜리, 당근은 끓는 물에 찜기에다가 옮겨줍니다. 이렇게 익기가 힘든 당근부터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고요. 그리고 브로콜리들, 그리고 위에 시금치까지 해서 저는 찜기에 한 10분? 이건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10분간 잘 익힌 채소들은 잠깐 식혀주고요. 저는 여기 앞에 블루마마 큐브랑 그리고 코멧 다지기를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 야채들을 다지기로 살짝 갈아준 다음에 이 큐브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다지기에다가 당근 익힌 거를 넣어서 칼을 꽂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해주시면 이렇게 다지기가 갈아져요. 근데 조금 더 갈아볼게요. 이렇게 한 3-4mm 정도 크기의 중기 입자의 당근이 이렇게 갈아집니다. 그럼 요거를 저는 큐브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서 얼립니다. 이렇게 당근을 담아뒀죠. 이 방식대로 똑같이 브로콜리, 시금치도 이 다지기로 저는 갈아가지고 큐브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. 너무 번거롭지만 그래도 굉장히 쉬운 야채 보관입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번거롭고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, 이 과정이.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주말에 저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시간 잡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야채들을 찌고 갈고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큐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
네, 이렇게 삼색 반찬 큐브가 완성되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애기 그 야채를 줄 때는 요거를 하나 똑 떼가지고 글라스락의 용기에 담아요. 이게 큐브 1g당 30g 정도가 되는데 하루 만에 두끼에 다 먹을 때도 있고 4끼, 그러니까 이틀치에 나눠서 먹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냉장 보관이 최대 2, 3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떼서 소분을 해가지고 먹이고 있고요.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냉동 보관을 하면 끝입니다. 네, 계란찜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계란찜 같은 경우는 계란 2개를 오늘 이용을 해볼게요. 이렇게 잘 섞었다면 원래 삐뽀삐뽀 책에는 물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저는 물 대신 담음수 채소를 넣고 있습니다. 15분 정도 우려낸 채소를 여기 계란찜 안에 물 대신 이렇게 넣고요. 그리고 다진 마늘이랑 대파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대파가 집에 없어가지고 다진 마늘 3g 한번 넣어봐가지고 눈대중으로 알겠더라고요. 이 정도 살짝 넣어서 저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한 5분 정도? 맞나? 5분? 한번 익혔던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계란찜이 제가 전자레인지 4분을 돌렸거든요. 4분 돌리니까 다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분 계란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탱글탱글 맛있겠다. 네, 저는 오늘 닭고기, 가지, 양파조림을 이 담음수, 육수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요것들을 3, 4mm 정도로 채로 썰어줍니다. 가지랑 닭고기에 채소 국물을 한 180 정도로 부어요. 한 5분 정도 끓었다 싶으면 양파까지 추가해서 같이 졸여주시면 됩니다. 굽다 보니까 입자가 너무 굵다 하면 저는 이렇게 가위로 그냥 잘라요. 간은 안 돼 있거든요. 근데 향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. 닭고기 가지 양파 조림 완성입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7, 8개월 중기 이유식을 좀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 같은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현재 삐뽀삐뽀 119 이유식 개정판 여기 안에 있는 요리 방법들을 되게 많이 참고해서 대박이한테 주고 있는 중이에요. 여기서도 중기 전반에는 한 7배죽으로 시작을 했다가 입자를 서서히 늘릴 수 있게 7배죽, 5배죽, 4배죽 이렇게 서서히 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대박이 유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개월 때는 7배죽, 그리고 7개월 후반에는 5배죽, 그리고 8개월 접어들면서 4배죽으로 제가 입자를 늘렸더니 잘 먹더라고요. 그리고 삼색 채소 반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당근, 청경채, 제가 만들었던 시금치, 브로콜리, 그리고 양배추, 무 등등 다양한 반찬들이 존재를 합니다. 그런 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찜기에 쪄가지고 큐브에 냉동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. 그 외에 되게 많은 요리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. 배추, 두부죽, 닭살, 달걀죽, 완두콩, 호박죽, 두부죽 이런 식으로. 저도 되게 다양하게 먹이려고 이 책을 보고 요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림 같은 경우도 앞선 영상에서 제가 닭고기 채소 조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응용을 해요. 닭고기가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. 그럼 소고기를 넣는다든지, 그리고 채소도 당근이랑 가지를 넣었다면 다른 거 가지랑 시금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은 채소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 중에 제일 쉬웠던 건 계란찜. 계란찜은 그냥 계란 풀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이니까 그게 굉장히 쉽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 드리는 게 계란찜에 계란을 풀고 저는 소고기나 당근도 같이 넣어요.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전자레인지 5분을 돌리면 소고기도 들어가 있고 당근도 들어가 있고 그 계란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양이 풍부하잖아요. 현재 대박이 같은 경우는 280일차,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번 주부터 이제 9개월 후반 이유식이죠. 후반 이유식을 하고 있고 쌀죽도 지금 거의 3배죽? 2~3배죽 될 거예요. 그냥 어른이 먹는 밥처럼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똑같이 채소 조림을 조금 크기 입자를 5에서 7mm 정도 입자를 되게 많이 늘렸고 완자탕 이런 것도 먹이고 있고 되게 초기 중반에 볼 수 없었던 요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9개월, 10개월 때 후반에도 이제 진행을 한 요리 방법들을 또 영상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그때도 많은 참고 부탁드려요. 그 후반 영상도 보시려면 여러분 구독 꼭 필수겠죠? 그럼 다육이분들 2022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제가 2022년에도 정말 육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정보 영상들이나 브이로그 재밌는
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업로드 되니까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해놓으세요. 그럼 다육이분들 안녕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